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7일 오후 3시입니다. 어젯밤에 텔레비전으로 방영되는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42라는 영화였습니다. 42가 뭐냐? 바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백인들만 뛰고 있다가 1947년 4월 15일 처음으로 흑인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뉴욕에 있었던 브루클린 다저스, 지금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입니다. 브루클린 다저스의 일루수로 등장한 사람의 등번호가 42번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키 로빈슨입니다. 제키 로빈슨, 야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는 이름이죠. 어제 영화는 그 42라는 등번호를 영화 제목으로 정했는데, 여기에 제키 로빈슨을 역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최근에 사망한 체드윅 보스먼이라는 배우였습니다. 블랙팬서라는 이 영화에 주연을 맡았고 아주 인상이 좋은 흑인입니다. 이분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대장암으로 사망을 했는데 아마 그 사람을 추모하는 영화로서 상영이 되었는데, 저는 야구를 좋아하니까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 42라는 등번호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제 없는 번호가 됐습니다. 영구 결번입니다. 결번이라고 그러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42번이라는 등번호는 쓰지 못합니다.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죠. 귀하게 여김을 받을 만한 분입니다. 이 제키 로빈슨은 이 흑백 차별이 뭐 역사가 오래지만은 1860년대 초반에 링컨이 흑인 노예 해방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에도 그걸 분명히 적어 놓습니다. 헌법 개정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흑인이 백인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뒤 100년 동안 흑인들은 여러 가지 차별을 견뎌야 했습니다. 노예에서는 해방이 되었으나 전방위적 차별이 특히 남부지방에서 많았습니다. 그리고 투표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흑인들의 투표율은 30%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64년, 65년 당시에 존슨 대통령이 있을 때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민권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비로소 선거법이 재정비가 돼가지고 흑인이 마음 놓고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0년이 걸렸습니다. 흑인이 법적으로 노예 해방된 다음에 마음 놓고 투표할 수 있게 된 기간이 100년이라 이겁니다. 100년. 그러니까 이 인종적 편견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더구나 요사이도 지금 미국이 야단 아닙니까? 백인 경찰이 주로 흑인을 쏜다 이래가지고 지난 여름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 메이저리그에서는 1947년까지는 흑인 선수가 없었어요. 그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벽을 깨트린 사람이 제키 로빈슨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 제키 로빈슨이 타석에 들었으면은 그 관중석에서 어린 아이들까지 막 욕을 하고, 또 백인 투수는 일부러 머리를 맞추고, 그리고 일루를 보니까 일루로 뛰는 사람이 일부러 제키 로빈슨의 발 뒤꿈치를 밟아버리고 하는 이런 행패가 나옵니다. 근데 제키 로빈슨은 아주 UCLA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는 또 장교로 복무를 했어요. 장교로 복무할 때 또 여러 가지로 아주 차별을 받았습니다. 흑인 장교가 되니까 이게 아주 특별한 뭐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항상 이 벽을 깨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은 이런 재킷 로빈슨을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브루클린 다저스의 단장이죠. 그 팀의 단장. 브랜치 리키라는 사람입니다. 브랜치 리키인데 어제 제가 본 영화에서는 해리슨 포드, 인디아나 존스의 그 유명한 해리슨 포드가 그 역을 맡았는데 아주 나이 지긋하게 아주 마음씨 좋으면서 용감한 전형적인 미국의 백인 중에서 정의로운 사람으로 나왔는데 오히려 그분이 주연처럼 느껴졌는데 정말 좋은 푸근한 영화고 그 영화를 보면서 역시 트럼프는 참 나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의 백인 우월주의, 흑인 차별 이거는 미국을 또 한 남북전쟁 시절로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2007년에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연을 하러 갔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갔어요. 로스앤젤레스로 비행시간이 한 10시간 됐습니다. 도착하니까 저를 초청했던 두 분이 이 표를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그래서 곧장 다저 스타디움으로 갔습니다. 오후 한 5시쯤 됐습니다. 5만 6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인데 거의 다 차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보니까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날이 바로 재킷 로빈슨 데이였습니다. 1947년 4월 15일 데뷔한 그러니까 60주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 행사를 보면서 제가 메모를 해가지고 기사를 조갑제닷컴에 기사를 써 올렸는데 다시 카피를 해서 읽어보니까 어제 그 영화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이 유명한 선수가 다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다 모였다기보다는 중요한 선수. 예컨대 최다 홈런 기록 보유자인 행크 아론, 최초의 흑인 감독인 프랭크 로빈슨, 그리고 흑인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 그리고 지금은 은퇴했지만 아주 80 넘어서까지 다저스 게임을 중계를 했던 빈 스컬리, 이분이 사회를 봤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커미셔너, 메이저리그 협회 총재 버드 셀리거, 이런 분들이 나왔고 재킷 로빈슨의 미망인이 나왔습니다. 재킷 로빈슨이 좀 일찍 죽었습니다. 이분이 늦게 28에 루키가 됐어요. 신인이 됐고 한 10몇 년 뛰다가 아주 좋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72년에 53세로 돌아가셨어요. 이 재킷 로빈슨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최초의 흑인 선수였고 잘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잘해야죠. 야구를 잘하니까 흑백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못했으면 안 됐을 겁니다. 잘했어요. 그 편견 속에서 야유를 받는 속에서 잘했습니다. 특히 도루 아주 걸음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기록이 평균 타율이 3할이 넘고 1947년에는 신인상, 1949년에는 MVP를 받았습니다. 내셔널리그. 그리고 다저스가 재킷 로빈슨 덕분이기도 하지만은 월드 시리즈에 나가서 그 숙적인 양키즈한테도 이기고 월드 시리즈 챔피언이 되는 이런 황금 시대를 연 사람이 재킷 로빈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력이었습니다. 실력. 그 재킷 로빈슨 데뷔 그러니까 60주년 행사장에 쭉 스탠드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A life is not important except in the impact it has on other lives. 한 인생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중요하지 않다. 어떤 삶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다른 사람들을 더 근사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그게 값지다. 지 혼자 잘 먹고 살면은 그게 무슨 뜻이 있느냐 하는 이런 문구가 쫙 써져 있었습니다. 어쨌든 요새 뭐 미국 프로야구에서 흑인 또는 요새 도미니카 선수가 많지만 베네수엘라 출신도 있고 한국, 일본계 빼면은 백인만으로 그 미국 메이저리그 한다면 누가 보겠습니까?
바로 그 장벽을 깬 재키 로빈슨이라는 이 위대한 도전자, 그 사람을 뒷받침한 아주 후덕한 브랜치, 리키, 그리고 역시 잘하니까 팬들의 생각도 바뀝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싫어했던 사람들도, 재키 로빈슨을 싫어했던 사람들도 잘하니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특히 동료들, 다저스 팀의 동료들도 제일 처음에는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같이 샤워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악수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유명한 선수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피위 리즈라는 선수인데, 이 사람이 나서서 재키 로빈슨을 아주 엄호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기자들, 언론이 중요하죠. 이 필라델피아 필리즈 팀의 감독이 아주 앞장서가지고 재키 로빈슨을 야유하고 하니까 오히려 필라델피아에서 야구 감독을 규탄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거예요. 기자들이 비판적으로 쓰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재키 로빈슨하고 그 감독하고 같이 사진 찍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때도 아직은 흑인하고는 악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래 돼서 악수 대신에 야구 배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잡고 사진 찍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새삼 트럼프 대통령이 참 괘씸하다는 생각이 든 게,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저 사람이 지금 재선이 불가능한 위기에 몰리니까 계속 지금 흑백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인표 만들고 있습니다. 백인이 가지고 있는 흑인에 대한 불만을 막 자극을 해가지고 백인표가 한 70%가 되니까 막 결집시켜서 실정을 만회해 보려고 이렇게 아주 야비한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하고, 트럼프 같은 사람을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뽑았느냐. 미국 사람들이 가장 큰 덕목이 정정당당한 승부정신, 우리가 서부 영화에 보면 나오는 등 뒤에서는 안 쏜다 하는 그 결투정신, 또 거짓말 안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지금 김정은 빼고는 문재인보다 훨씬 더 거짓말 많이 합니다. 거짓말하는 횟수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11번씩, 평균 11번씩 트위터를 날리니까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거짓말이죠. 거짓말 해놓고 절대로 거짓말 했다는 이야기 안 하고 막 선동을 합니다. 거짓말로 선동을 한다 이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뽑았느냐. 역시 백인이 가지고 있는 분노, 컴플렉스, 이걸 자극을 하니까 막 눈이 뒤집어졌다고 그럴까요? 저런 깡패, 그것도 깡패 두목도 여러 질이 있지만은 깡패 두목 중에서 좀 질이 낮은 그런 사람을 미국 대통령을 뽑아 놓으니까 이 세계가 지금 불안합니다. 세계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20세기,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한 70여 년 동안은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심볼이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왜냐? 미국 대통령이 그래도 가장 너그럽고 가장 정정당당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공정한 사람이다, 이런 신뢰가 있었고, 미국의 국가 목표가 바로 인간 존중에 있어 놓으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대통령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트럼프가 등장한 다음에는 완전히 미국이 대표하던 도덕성과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경멸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트럼프 또한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해놓고 미국 이기주의를 넘어서 자기 트럼프 퍼스트, 트럼프 이기주의 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국제 공조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은 과거에 세계적 위기가 생길 때마다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수습을 했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2008년 금융위기 때 부시 대통령이 수습을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미국이 최악의 피해를 지금 당하고 있는 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백인들을 자극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지금 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키 로빈슨의 용기는 여론과 싸우는 용기죠. 그리고 편견과 싸우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동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걸 꼿꼿하게 견디는 용기입니다. 용기도 여러 종류입니다. 육체적 용기, 저 에베레스트 오른 사람은 용기도 있고, 재키 로빈슨처럼 이 장벽을 깨는 용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용기가 가장 진정한 용기가 다수의 횡포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믿는 소신을 가지고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결국은 돌파해내는 그런 용기, 바로 재키 로빈슨이었습니다. 재키 로빈슨, 위대한 생애였습니다. 감사합니다.